여러분, 약쟁이들은요 스쿼트 같은 건 발 11자로 하고 깔짝깔짝깔짝 펌핑만 깔짝깔짝깔짝 그렇게 해도 인간의 한계를 개박살내고 약발로 치트키 써가지고 팍팍 잘 자라니까 가능하겠죠. 약쟁이 여러분들 약 없으면 그렇게 안 됐을 거면서 왜 이렇게 맞는 X이세요? 안녕하십니까? 파워게르만입니다. 얼마 전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스쿼트 자세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스쿼트 연습을 더 해야 될까요? 아니면 머신만 해도 될까요? 하는 질문들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게 또 프리웨이트와 머신의 구도가 돼서 많이들 싸우시더라고요. 프리웨이트, 머신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둘 다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자연스러웠어. 프리웨이트와 머신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로는 네가 낫네 내가 낫네 하면서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랬기 때문에 맞고 누가 뭐라 했기 때문에 틀리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생각해도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래야 진리지. 여기서 이 질문을 더 자세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스쿼트 자세가 어디까지 안 나오느냐 이겁니다. 스쿼트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맨몸 스쿼트, 덤벨 스쿼트, 바벨 스쿼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세 개 다 해야 좋지만 정말 자세가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덤벨 스쿼트까지만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운동 초반에 스쿼트 자세가 정말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제 경험상 꾸준히만 하시면 고중량 로우바 스쿼트는 못할지언정 열의 9은 자세가 조금 안 나와도 자기 몸무게까지의 바벨 스쿼트는 부상 없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시도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깨 수술 2번 해가지고 가동 범위가 잘 안 나옵니다. 수술 안 한 오른팔은 뒤로 확 넘어가는데 수술한 왼팔 같은 경우에는 뒤로 잘 안 넘어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벨을 이렇게 뒤로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바벨에다가 수건을 묶어서 잡고 그렇게 스쿼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 어떻게 됐죠? 200kg 정도는 자다가 일어나서 할 수 있지 뭐야. 스쿼트를 익히실 때 주의할 점은 전체적인 운동 과정에서 조급하게 근육과 스트렝스를 발전시키려 하시면 안 되고요. 천천히 여유를 갖고 길게 보시고 운동을 하셔야 되고 특히 처음에는 재활하는 느낌으로 관절의 가동성, 근육의 유연성, 그리고 신경계 발달 등에 포커스를 맞춰서 훈련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왜 덤벨 스쿼트까지는 나을 생각에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체 운동을 하려고 하시는데 본인이 맨몸 스쿼트도 못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맨몸 스쿼트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1차 목표를 두셔야 됩니다. 스쿼트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스쿼트라는 건 그냥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동작이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 본연의 움직임. 아기들이 처음 걸음마 익힐 때 바닥에서 일어나고 쿵 넘어지고 응 하고 일어나는 그 동작이 스쿼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두 발로 당당하게 걸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스쿼트 동작을 몇 달 동안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 태어나서 얼마 되지도 않은 애들이 하는 그 스쿼트를 다 큰 나는 왜 못하냐? 하체에 힘이 없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서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일반적인 성인이 앉았다 일어날 힘도 없을까요? 이것은 힘이 부족한 게 아니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운동을 안 하니까 몸이 굳고 요즘에는 서구화된 입식 생활을 하면서 앉았다 일어났다라는 그 동작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앉았다 일어난다라는 그 동작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계를 발달시키면서 기본적인 신체의 움직임을 확보하기 위해 맨몸 스쿼트는 필수입니다. 필수.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운동이 아니라 재활에 가까운 그런 동작이에요. 수술이나 부상 후에 재활을 하실 때도 제일 먼저 하는 것 중 하나가 움직임의 확보입니다. 참고로 이 시기에는 벽이나 케이블을 잡고 하는 스쿼트가 많이 도움이 되고요. 스쿼트가 안 된다고 기본적인 움직임을 포기한 채 머신만으로 고립시켜서 근육을 만드는 건 어불성설이고 나는 언젠가 크게 한번 다칠 거야 라는 예약을 하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풍선근육, 풍근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정말로 스쿼트를 배제하고 앉았다 일어섰다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리에 근육 조금 더 붙는다고 만족하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뭐 그렇다면 취향이니까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맨몸 스쿼트를 익혀서 전체적인 하체의 움직임을 본인이 컨트롤할 수가 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스스로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이 상태에서 머신을 하든 다른 하체 운동을 하든 하는 거랑 그렇지 않고 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하체 운동을 하시려면 맨몸 스쿼트 정도는 무조건 먼저 필수로 하실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맨몸 스쿼트를 익히고 나시면 여러 머신으로 부족한 근력을 보충해 주시면서 덤벨 스쿼트 또한 필수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맨몸 스쿼트로 기본적인 본인의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법을 익히셨다면 덤벨 스쿼트를 통해서 자기 몸무게 이외에 추가적인 중량이 있을 때 하체 근육을 수축, 이완하는 법을 익히시는 거예요. 맨몸 스쿼트와 거의 같은 자세로 1kg 덤벨을 들고 시작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맨몸 스쿼트만 익히셨다면 어려움 없이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머신하던 프리웨이트를 하던 이후에 평생 모든 하체 운동을 제대로 수행하실 수 있게 하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덤벨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시작해서 점점 무겁게 무게를 늘려주시다가 이 들고 있는 게 너무 무거워지다 보면은 하체 운동이 아니라 상체 운동, 팔 운동이 되는 순간이 오는데 이때 보통 바벨 스쿼트로 넘어가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대망의 바벨 스쿼트. 바벨 스쿼트는요, 사실 쉬운 동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하체가 강하고 약한 걸 떠나서 봉을 통해 무게가 등 위에 올라오기 때문에 이걸 잡아주는 균형 감각과 전신의 협응력 등이 필요하고 바벨을 상체에 고정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관절의 가동 범위와 근육의 유연성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쿼트를 할까요 말까요 라는 대답에 질문만 하자면 바벨 스쿼트부터는 필수라고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몸의 특징도 다르고 운동의 목적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고 내가 진짜 신체를 강화시키고 싶다, 강해져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스쿼트는 필수입니다.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더 커져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필수입니다. 필수. 스쿼트는 필수. 뭐? 자극이 어떻고 뭐라고요? 유명한 보디빌더들이 자기는 고중량 스쿼트 안 한다고 했다고요? 어떤 보디빌더예요? 약쟁이요? 아니면은 순수한 내추럴 보디빌더요? 예? 여러분, 약쟁이들은요, 스쿼트 같은 건 발 11자로 하고 깔짝깔짝깔짝 펌핑만 깔짝깔짝깔짝 그렇게 해도 인간의 한계를 개박살내고 약발로 치트키 써가지고 팍팍 잘 자라니까 가능하겠죠. 약쟁이 여러분들 약 없으면 그렇게 안 됐을 거면서 왜 이렇게 맞는 X이세요? 땡! 자꾸 그러시면 혼납니다. 주사 놓을 때 가서 엉덩이 떼지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꿀팁, 약쟁이 분들에게 개꿀팁 하나 드립니다. 약쟁이 분들은 고립이건 뭐 머신이건 프리웨이트건 그런 걸 할 때가 아닙니다. 밤에 잘 안 서시죠? 가서 케겔 운동이나 좀 하고 오세요. 조였다 폈다, 조였다 폈다. 그래요. 제가 말이 좀 심했나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몸 좋은 사람이 어려운 길, 스쿼트 말고 편한 길로 하라니까 달콤하고 편해 보이겠죠. 하지만 내추럴들이 고중량 스쿼트 없이 머신하고 다리 11자 스쿼트로 펌핑해서 하체가 어디까지 발전할 것 같습니까? 물론 100이면 100 다 그럴 수는 없고 일부 타고나신 분들은 고중량 없이 잘 자라기도 해요. 하지만 대다수의 내추럴 보디빌더 분들이나 옛날에 약을 조금밖에 못 쓰는 올드스쿨 보디빌더들은 고중량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자랑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고중량을 안 하면은 잘하지 않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But when you are on a cycle, you can train like that and get much better results by pumping the muscle than actually training heavy. That's from my experience. Now, being natural, it's different. Being natural, you're going to get a lot better results lifting heavy, getting stronger, tearing the muscles down and letting them rebuild. 그렇다고 이 말이 파워리프트처럼 200kg 넘게 1RM을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강해지고 커지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본인에게 맞는 고중량으로 5회 정도 스쿼트는 할 수 있는 스킬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게 되고 코어와 신경계를 강화시켜서 본인의 벽을 내추럴로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머신도 하고 고중량, 저중량, 바벨 스쿼트 골고루 다 해주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힘들다고 안 될 것 같다고 편하고 달콤한 약쟁이들 말에 속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도 약 안 쓰면 그렇게 안 됐고 약을 썼으면은 프리웨이트를 하든 머신 하든 결국 그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것저것 다 떠나가지고 웨이트 운동을 오래 했는데 스쿼트를 못한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조금 좀 그렇긴 해요. 그쵸? 그래서 이것저것 종합해서 최종적으로는 고중량 스쿼트는 하실 수 있게 노력하셔야 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게 my thinking입니다. 나의 생각이에요. 결론적으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머신은요, 언제 하셔도 좋습니다. 초보부터 중수, 고수 언제 하셔도 근력 향상과 근육 발달에 아주 좋아요.
스쿼트는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맨몸 스쿼트는 기본적인 몸의 움직임을 익히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필수로 하셔야 되고요. 덤벨 스쿼트 또한 최소한의 중량을 이용하여 하체 근육의 수축 이완하는 법 익히시기 위해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바벨 스쿼트는 근력 이외에 관절의 가동성, 근육의 유연성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건강을 위해 하시거나 혹은 본인의 몸에 맞지 않는다면 꼭 하셔야 될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자신마저 속인 약쟁이 말들은 걸러서 들으시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다치지 않고 몸 건강하게 운동하시길 바라겠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파워게르만입니다. 파디오스. 짜우.